일사년 신년 특집대담 2025 제주 길을 묻다. 오늘은 제주 교육의 수장 김광수 교육감을 모셨습니다. 2025년 올해 제주 교육은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교육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새해 인사 나누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그 전에 무한공항 항공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정말 애도를 표하면서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우리 제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흔들림 없이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되 말씀을 새벽뒤에 도민들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해 임기 2년 차를 보내셨는데 1년 차랑 또 느낌이 좀 다르시던가요? 많이 다르죠. 네. 네,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미래교육이는데 과연 뭐가 미래교육일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공약들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약 중에는 아이들의 피부에 닿는 공약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공약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게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가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지난해 한 해였습니다. 예, 우선순위도 정해서 추진하고. 그럼요. 예, 소통을 잘한다는 교육감님의 평가가 있고요. 최근에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봤더니 1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업무 수행 평가에서 1위를 하셨더라고요.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점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도 비법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김광수 교육감의 기본 철학은 소통입니다. 이거는 소통은 저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과 소통, 할아버지 할머니와 소통, 선생님과 소통, 심지어 어떤 학생이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 선생님하고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학 선생님하고 친해질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친하면 슬슬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하고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면 안 그래도 까다로운 과목인데 이게 싫어지거든요. 이 또한 소통에 아마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지난 한 해 동안 또는 뭐 2년 반 됐습니다만은 제주 교육을 위해서 정말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또 우리 김광수를 아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 따름입니다. 예. 이제 임기 반환점을 두셨습니다. 추진해온 교육 사업들 올해는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될 텐데 올해 역점적으로 진행할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을 주로 이제 좀 더 촘촘히 살피고 학생들의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아까 말씀했지만 우선 소통을 계속 이제 밟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 이제 문화, 예술, 체육 또는 어떤 체험활동 등등을 통해 가지고 소통의 근간으로 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이 말씀드리겠고 제주가 광역자치도 중에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육발전특구에서 해야 될 일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공고가 이제 협약형 특성화고 됐지 않습니까? 그 세부 운영, 대정여고가 이제 자율형 공립고 2.0 당첨이 돼서 진행 시작을 됐고 이게 다 예산하고들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학교 경찰관제를 금년에 제주 우리 자치경찰을 활용해 가지고 한 6학교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특수교육에서 과밀학급 해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제주로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학급 증설이 필요해서 요번에 제가 좀 특단의 용단을 내렸습니다. 교실은 못 질지라도
한 교실에 이제 오바된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7명이 정원인데 10명이다. 그러면 이거를 둘로 나눠서 선생님 2분이 2학급을 운영하는 방법으로라도 우선 접근을 하자. 그런가 하면 계속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늘봄, 돌봄, 그다음 다문화 가정 아이들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또 학생들 그 어떤 기초학력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뭐 금년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공약 사업만큼이나 국책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 단위 광역 자치 단체로는 최초로 제주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핵심적으로 이겁니다. 도와 우리 교육청과 뭐 의회, 그다음 뭐 제주대학, 뭐 JDC도 좋습니다. 지방 어떤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제주의 아이들을 제주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제주에 필요한 인력으로 키워가지고 제주에 정주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말씀 그대로 지방화 시대의 핵심입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아이들이 서울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지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주에 필요한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이게 이제 핵심이어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까 대충 말씀드렸던 뭐 성산구 문제도 있고 한림공구 문제도 있고 또 뭐 자치경찰 활용원 문제, 대정령 예의 문제도 있고 또 표선구에 있는 이제 아이비 문제도 있고 그런가 하면 뭐 늘봄, 예, 거기다가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진로 직업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더 확대적으로 나가면은 뭐 제주구나 제주 여상이 이제 일반고 전환 문제, 그다음 특성화고 새로 세우는 문제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다 내용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크게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한림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가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그 협약형 특성화고에 제가 이제 교육감이 바라는 바는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다음 취직을 시켜라. 이게 제 핵심 목표. 아주 그냥 단순 명료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체가 이제까지는 교육청이었는데 저는 재정 지원만 하겠다. 그거를 한화 니네가 좀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화에서 이제 간부 2명 교장으로 추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 한 분을 이제 임명을 이제 3월 1일자로 할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학교 와서 개방형 교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교육계 안팎에서 보던 한림공고를 밖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점도 있을 테고. 뭐 저한테 교육감 뭐 이거는 좀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강사. 우리 산학개임교사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자가 필요한데 좀 지원해 주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아이들이 좀 신선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라고 해서 좀 공부 좀 하는 녀석들이 한림공고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진 한림공고가 될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교장이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 하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통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한림공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개방형 교장을 이제 공모하게 되는데 아주 좋은 인사들이 지원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인사들인지 좀 자랑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떻든 하나의 간부진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쯤 결정이 되겠습니까? 곧 됩니다. 아마 곧 됩니다. 곧 됩니다. 곧 됩니다. 그래도 2월은 가야 결정되지 않을까요? 1차 심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할 바는 아닙니다. 보고받은 게 없어서. 제주도 교육 역사에서 이렇게 비교사 출신의 교장이 되는 건 처음입니까? 협약형 특성화고는 육지에 있던 마이스터고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처음은 아닙니다. 표선고등학교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밖에서 교장 선생님을
지금 교장 선생님이 그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 임기가 끝납니다만 예. 예,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고 이번은 근데 거기는 이제 일반계 IB 프로그램이고 예. 계열별로 따지면 특성화고로서는 처음이죠. 예. 이제 그 한나 뭐 에어로베이스라 그럽니까? 그 예. 우주항공 쪽 분야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사님이 구체적으로 뭐 1년에 몇 명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욕심이 그 인력을 예. 당신애가 키워서 데려가라. 좀 욕심이죠.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걸 원하는 예, 바입니다. 예. 그래서 고용 창출을 뭐 1,000명 이상 한다 그러는데 예. 많은 우리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년에 50명씩만 들어가도 예. 확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성공적인 협약형 특성화고가 되는 겁니다. 예.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그 대정여고 예. 자율형 공입고 2.0 예. 예, 그것도 1년에 한 2억 5천씩 투자가 되고 예. 이건 이제 고등학교의 그 어떤 교육 과정을 예.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와 선생님들이 예.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 그런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예, 그것도 이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대학생처럼 자기 진로 그리고 자기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건 이제 오래됐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이 고교 학점제가 정말 학점제로 아이들을 졸업시켜서 아이들 책가방을 좀 가볍게, 그러니까 공부는 교과목 수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한 7과목 정도로 줄여서 예. 책가방을 좀 줄였으면 하는 게 저 평생 그 교육에 임하면서 느꼈던 생각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뭐가 됐냐면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없는 듣지 못하는 강의.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남북극 대륙에 대해서 예. 빙하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교과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뭐 대학에서 어디 개설한 데를 찾는다든가 네. 아니면 뭐 지역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몇 명 모아지면 그런 선생님을 초대에다가 가르치게 한다든가 예.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네.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네, 그러면 대학에 가서 먼저 학점을 이수한 그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 네. 또 앞으로 대학 입시에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네.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될는지는 예. 예,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예. 공부할 수 있다. 듣고 싶은 분야를 들 수 있다. 방법은 대학도 되고 연합해서 지역 어떤 그 교육과정도 되고 제주고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학교라고 개설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관리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받는 시간과 아이들이 강의 듣는 시간이 중복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돼서 방학이나 주말을 아니면 야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처음 가는 길이어서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요. 기대가 됩니다.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교육에 이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미래니까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초등학교는 태블릿 PC, 중학교 이상은 제가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약도 그중에 포함해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AIDT 디지털 교과서 문제 뭐 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떠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 디지털 1인 1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이걸 준비시키고 돈을 들여서 그런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이걸 광속으로 하고 제주도에 가령 예를 들어서 7만 5천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도 다운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이제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걸 맨날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태블릿 PC를 사준 이유는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그것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마치 책가방 사주듯이 네. 필요하니까 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달라. 노트북을 사주 때문에 이 노트북을 쓰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돈을 들여서 이건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네. 이걸 사주면 이거를 잘 이용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잘못 이용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잘못 이용하는 아이는 잘 이용하게끔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능수능란하게 쓰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네. 그렇지 못한 선생님도 계세요. 그럼 그렇지 못한 선생님은 잘못되느냐?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연필을 하나 써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필을 잘 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연필보다 볼펜을 더 잘 쓰는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다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공한 그 1인 2일 디바이스 이 문제는 뭘 준비한다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걸 제공했다. 미래 시대는. 예, 아이들이 노트북, 태블릿 PC, 책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면 확인해 봐야죠.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월부터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제주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게 됩니다. 아직 교과서로서 부족하다,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해도 괜찮을까요? 서둘러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교육부에서도 그걸 인정했어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서둘지 않겠다는 얘기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한결 가볍습니다. 이제는 한결 가벼워서 이게 뭐 교과서가 됐던 참고서가 됐던 한번 해봐라. 단 학교에서 싫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모든 학교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해봐야 좋고 나쁨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행도 안 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금년 말까지 한번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봐서 예. 전 교과도 아니고 영어하고 수학이거든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래서 한번 써보고 연말에 가서 다시 또 뭐 공청회를 하든 토론을 하든 의논을 하든 해가지고 아 이거 계속 간다든지 아니면 안 되겠다라든지 한 결론이 나올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주 고교 체제 개편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교육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 제주 교육 고교 체제 개편에 손을 제가 대게 된 배경에는 체육고, 예술고 그리고 신제주권의 여고 신설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신제주권의 여고를 설립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고의 12학급, 제주여상의 8학급, 합쳐서 20학급 정도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네. 지금 있는 특성화고 두 학교에 아이들이 정말 선호하는 학과를 모아서 특성화고를 새로 만들자. 네. 예. 그러면 어떤 그 특성화고에 대한 좀 그런 어떤 이미지 개선의 효과도 있고 또 저는 우리 교육 관계자들은 일반고 수요에 학생 수요에 맞는 어떤 그 시스템도 확보하고 혹시 흥룡띠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 네, 못 들어봤습니다. 예, 못 들어봤습니까? 그때 과거에 아기를 엄청 많이 낳은 해가 있습니다. 예. 그 해가 띠가 흥룡이라고 해가지고 예. 걔들이 지금 중학생들입니다. 예. 걔들이. 그런데 28년 되면 얘들이 고등학생 됩니다. 제주시 지역에 한 20학급 이상 25학급이 필요합니다. 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울 수도 없고 네. 지금도 과대학교입니다.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예. 어마어마한 과대학교입니다. 예. 과밀학급이고요. 네. 이거를 해소할 생각을 요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예. 계속 늘어나는 아이들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 용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여기 이제 부수되는 게 그 제주시의 그 일반고만 그 잔뜩 만들면 한림이나 세화의 일반고가 어떤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사실 그보다 먼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 도에 살펴봤더니 과거보다 한림이나 세화의 중학교 학생들이 지역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합니다. 네. 요거에 어떤 희망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은 아마 대학 입시에 있다고 봐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우선 선발이라는 이런 것이 아마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도 있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주시에서 들어가는 아이들이 적어지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이 어떤 저에게 어떤 그 확신을 줬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한림이나 세바의 학교를 좀 뭐 기숙형으로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교통 통학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제가 서비스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수업 시수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한림이나 세화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최소한 지금 상태로 가면서 제주시에 이 두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특성화고를 지어서 육성시키겠다 하는 게 큰 틀의 고교체계 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상을 예. 2027학년도 그때부터 개교를 목표로 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둘 다 남녀 공학으로 개교하는 거죠.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면 이제 기대 효과는 굉장히 많은데 남은 과제들 어떤 과제들을 풀어야 이게 되겠습니까? 우선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재정 문제가 동반되겠죠. 이제 지금 뭐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은 다 그건 이제 겁니까? 다행히 그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해서 이제 허가하면 끝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제가 이제 가장 그 어떤 그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는 뭐 선생님들이 제주도 선생님은 똑같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고로 했을 때 새로 만드는 이 특성화고에 어떤 과를 만들 것인가. 맞습니다. 과연 지금 제주고에 있는 과 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가 뭔데 이걸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이름을 좀 바꿔줄 거냐 학과를. 또 여상 마찬가지입니다. 여상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그 고민이 되고 제가 이제 뭐 TF팀도 만들고 좀 뭐 선진지도 좀 다녀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과연 미래에 어떤 학과가 필요한가 해서 새로 만드는 학교는 왕창 크게 안 만들겠습니다. 좀 그 소수 정예로. 그래서 좀 경쟁을 좀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그 선입감 이거를 좀 바꿔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우선 가려고 하는 학교. 그래서 저희들이 좀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학과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가르치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 특성화고 학생들의 좀 그 자존감을 높인다고나 할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림공고도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성산고도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산고도 뭔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특성화고로 가긴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과를 여기다 넣을 것인가. 다 특성화과 해버리면 성산 지역에 있는 일반고 가고 싶은 아이들은 어딜 가지 하는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 고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교육청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개편을 하셨습니까? 여쭤보는 게 교육청의 교육감님의 교육 비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맞습니다. 그 선생님 임용을 일반직 임용은 총무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우리 전문직에서 시험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걸 하기에 너무 불안해서 이거 이제 전문가들한테 간다는 그런 걸 옮겼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도하고 우리 교육청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딱 한 종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교육청은 두 종류입니다. 행정직, 전문직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 예산과가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은 전문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일반직이 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그 전문직, 그러니까 기획실에 있던 예산부 파트를 일반직인은 행정국으로 옮겼다는 것. 요게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가장 큰 달라짐. 그다음 이제 저쪽 융합교육원 쪽에 있던 그 연구 시스템을 기획실로 옮겨가지고 이제 좀 교육 연구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정무, 부교육감, 심설 문제. 이것이 이제 아마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고 그래서 제가 이 정무부교육감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된다면 제주도에 지금 192개 학교가 플러스 404개의 학교가 더 생긴다. 그럼 600개 이상의 학교가 생긴다, 제주도에. 어린이집까지 합치게 되면. 그 어린이집 하나하나가 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때 정말 이제 교육감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어떤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뭐 다문화 우리 교육을 전공한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을 좀 받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정무부 교육감을 신설을 한 것이다. 설명을 자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불확실성이 예.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해서 제가 이 통과는 됐지만 예. 정무부가 교육감을 임명할 어떤 그 근거가 없었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기자회견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무부 교육감의 도입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속도 조절하겠다. 속도 조절하겠다. 예. 네, 올해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죠. 예. 예, 뭐 하반기에는 뭐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이해가 맞는 사업입니까? 그 이제 예. 중고등학교는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좀 도지사님이 좀 흔쾌히 해서 초등학교는 그 뭐 카드입니까? 예. 제도로 해서 교통복지 카드. 예, 교통복지 카드로 해서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도내 전체 아이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정 업무가 예.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음. 얘가 버스를 뭐 어디서 타고 몇 번 타고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그 부분을 싹 해소해줘서 일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예. 아마 지사님도 우리 선생님들이 지사님을 좋아할 겁니다, 나보다도. 이걸 해줬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래요, 이게. 네. 그 일이 이제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재정 부담은 제가 볼 때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예. 재정 부담은 다 공짜는 아닙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예, 부담하는데 이게 허던 겁니다. 네. 새로 부담되는 부담이 아니고 교통비 지원이 예, 와쌌다는 예. 근데 차액이 있죠. 이 차액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좀 더 가보면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복지라는 게 마냥 늘리면 좋죠. 늘리면 그럼요. 좋은데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올해 예산도 보면 교육청 예산이 지금 사실상 동결, 뭐 인플레 보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예, 돈 들어갈 굵직한 이제 국책 사업들도 지금 많고요. 재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까지 뻑인 거는 그래도 기금 활용해서 교육기금 가지고 지난해하고 이번까지는 예. 그래도 이제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고 좀 제로선은 유지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교육 재정이 제가 취임할 때 20조가 넘친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주도 빼고 사실이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그 교육감 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 2해 지나니까 그게 5조로 줄었답니다. 20조에서 5조로 줄었고 줄었답니다. 이게 금세 사라질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걸 쓰는 거죠. 기금을 쓴 거죠. 제주는 지금 학교 짓는 기금 외에는 없습니다. 뭐 명목만 있지 돈은 조금밖에 없어서 더 뭐 꺼냈을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짓는다는 거는 서부중학교하고 첨단 거기 이제 학교 짓는 기금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몇 군데 뭐 오동봉 학교라든지 이런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짓는 그러니까 학교 신설 기금은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서 내년부터는 금년 졸라매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일정 부분 부채를 져야 될 것인지 이 판단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아이비 학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식지 않고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고교 아이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이 좀 바뀌신 건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초, 중학교는 지금 계속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신청을 했을 시에는 저는 허가하겠습니다. 근데 신청이 없습니다. 사실은. 표선처럼 학교 전체가 하는 거는 그나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한두 학급이라도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허락하고 싶습니다. 그 예가 지금 사대부고입니다. 사대부고가 금년부터 아니요 얘기가 좀 있는데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대부 중이 아이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학급 해서 내년부터는 좀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그 학생 쏠림 현상이 해결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큰 배경에는 제주대학에서 중요한 몇 개 학과의 네. 수능 최저 점수를 우리 총장님이 없앴습니다. 26년부터. 예. 예, 이게 IB 프로그램 운영하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수능을 안 치기 때문에 예. 그냥 순수한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학과들이 예. 있긴 있었는데 모든 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좀 제주대학이 풀어놔서 예. 그나마 조금 이제 표성고등학교가 숨을 쉴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내 학교가 17개 학교입니다. 예.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월스쿨 통계한 학교가 11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하나고요. 이제 중학교는 뭐 표선중, 성산중, 그다음 이 제주 시내는 사대부중, 뭐 또 이제 애월중, 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대부분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중학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허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동의만 하면. 네. 고등학교는 지금도 학교 전체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나 학급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지금 대구식으로 가는 거는 뭐 해볼 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더 크게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IB 프로그램 운영 안 하는 학교가 옛날엔 15개 했다가 이제는 그게 한 4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IB 프로그램을 조금씩이라도 대부분 하고 있어서 지금도 물론 안 하는 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17개 시도가 다 하게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게 우리나라 어떤 IB 인증에도 비용이 들고 교사 양성에도 비용이 들고 하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 교육청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할 게 아닌가 해서 지난번에 그 어디 육지 어느 대학 그 강연도 있었고 그 대학 총장님들이 모여서 제주대학 총장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대학 총장님은 아주 이 IB 프로그램에서 아주 썩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되 단 일반 학교에 다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수능으로 들어가는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내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뭐 수치로도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해서 수치로 이제 통계로 나온 것도 있고 등등 합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기 그렇습니다만 뭐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자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명을 달리한 학생 수로는 팍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도한 학생 수로는 이걸 한번 하겠다는 이런 시도한 학생 수로는 몇 명 늘었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할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센터에서 이걸 과로 정서복지과라는 과로 확대 개편했거든요. 조직 개편의 내용 중에 있죠. 했거든요. 이게 해서 이제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과가 됐습니다. 이 과가. 그런데 그 과가 뭘 하느냐면 우선 아이들 학교로 가서 그러한 문제가 있음직한 아이를 조기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 눈으로 봐서 발견하는 건 그냥 종이 테스트입니다. 다. 테스트를 우리 교육청이 제공을 해서 그걸 발견하고 발견을 하게 되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병원형 위센터라고 이게 제주대학에 이 임상이 몇 개 안 돼서 병상이 몇 개 안 돼서 모자라 가지고 제가 그 터미널 앞에다가 병원형 위센터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고 영광병원이 그걸 이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의사가 있는 위센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이 서울에서도 그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벤치마킹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또는 뭐 선생님이 필요로 한다면 우리 교육청 팀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형 위센터가 앞으로 연강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 늘봄 학교를 운영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좀 걱정도 많이 했고 반대도 있었는데 이거 한번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잘 됐습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돈의 거의 90% 이상이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이 왔습니다. 긍정 반응이 전국 최고입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늘봄이. 그래서 말도 많습니다. 사실은 말도 많고 지난해 그러니까 1, 2학기로 좀 나눠졌었습니다만 어떻든 초등학교 1학년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이 합쳐져서 늘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2시간 이제 우리가 교육청이 부담해서 예. 비용을 예. 그래가지고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시켜주는 거죠. 예. 바이올린, 플룻, 체육 활동, 놀이 활동 좋습니다. 그리고 더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은 네. 6시 또는 7시까지 이렇게 네. 케어를 해주는 이걸 보고 우리는 늘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이거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예. 확대해서 지금 대부분 학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소위 말해서 늘봄 실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사람을 좀 고용해서 써야 되는데 예. 선생님들 중에서 연구사 자격으로 채용해가지고 이제 이걸 좀 일을 하려고 했는데 24명 모집에 7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17명이 예. 미달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7명을 그러면 어떡 할까 고민하다가 예. 최근에 은퇴하신 선생님들 예. 또는 공무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임명을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이런 어떤 기초적인 이런 지원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 학부모들이 어떤 그 선호도 이런 거에서 상당히 한 90% 이상이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90% 이상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주도가 합니다만은 저는 장소만 제공하고 예. 꿈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아라초등학교 이제 공간을 제공하면 도에서 경비를 대서 주말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맡기는 그런 이제 그 늘보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금년엔 이것도 동서에도 하나씩 해서 예. 한 4군데로 할 모양입니다. 그건 공간은 학교입니까? 예, 학교입니다. 학교를 활용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큰 뜻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래도 예. 학교에 맡기는 게 가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그 학과 방과 교육 활동은 곧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금년까지 2학년까지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전학생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전학생이 초등학교 전학년이 들어가는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재정. 예산 걱정이 가장 이제 예. 이게 또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기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주 도서관 산하 4군데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네. 수학도서관, 재난도서관, 동력도서관 이렇게 한수풀 도서관들이 이 도서관에서도 늘봄센터 역할을 좀 해달라. 예. 예, 그리고 우리 국제교육원에 보면은 그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예. 평생학습센터. 예. 전농로에 있는 거. 예, 거기도 예. 있고 예. 이제 우리 제주고 앞에도 있고 이것도 이제 동부 서부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 5개 됩니다. 여기도 늘봄센터를 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못하고 집 옆에 예. 있는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거점형 어떤 돌봄, 늘봄 이거를 이제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같이 해서 다문화 센터 역할도 좀 해달라. 우리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네. 우리말을 모른다든가 네. 아니면 아이들을 케어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제주도 교육청의 특수시책입니까?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제가 해보니까 예. 도민들이 좋아해서요. 예. 좋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볼 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탄핵 전국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유보 통합 걱정 굉장히 많은데 정부가 이게 막 밀어붙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육장님 어떤 입장이신지. 결론부터 달라진 게 뭐냐라고 물으면 예. 딱 하나입니다. 지금 복지부에 있던 기구가 교육부로 왔다. 예. 이제는 복지부는 빠진 거죠. 이젠 교육부로 이제 제주도 어린이집에 지원은 교육부에서 도를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거를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지원하게끔 하자는 게 유보통합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재정, 그다음 인력, 그다음 선생님 자격 문제, 어린이집 재산 문제 등등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저희 교육감 협의회에서 서울대학에다가 용역을 하나 줬었습니다. 그게 지난해 초에 발표가 됐었었는데 거기 보면
보고서를 보면 참 잘 된 보고서인데 교육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11개 법을 바꿔서 이제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기존의 예산의 85%밖에 예약받지 못한다. 15%는 지금 교육청 예산의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11개가 아니라 3개 입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준비하던 차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말에 선생님들이 자격 문제와 이런 어떤 그 근간이 되는 법을 통과시켜서 유보통합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된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역시 이것 또한 속도를 좀 늦춰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고 말씀도 그렇게 드렸고. 늘봄 학교도 그렇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보 통합 문제도 그렇고 AI 교과서 도입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이제 밀어붙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부 눈치 보랴 또 교육가족들 눈치 보랴 교육감님 곤란하시겠습니다. 소신껏 하는 거죠. 소신껏 하겠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속상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교육감들이 지난해 5월 달에 우리가 약속해가지고 ARTT 교과서를 만들라. 교육부가 교과서를 만들라. 우리 플랫폼을 우리가 하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약속했던 교육감이 나는 고려하겠다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누구 잘잘못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한 사람들의 배경에 과연 뭐가 미래 교육이냐. 저희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디지털 분야만큼은 AI가 지금 거의 난리 난 이 세상에 이 디지털 분야 학교의 디지털 기반은 확실히 미래 교육의 기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디지털 교과서도 좋고 나쁜 건 저는 안 따지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가 안 가본 길이니까 해봐서 정 문제가 있으면 나는 안 하겠다. 하지만 해봐서 아이들, 학부모님, 선생님들이 이거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괜찮고 중학교는 아닙니다 하면 초등학교만 하고 고등학교는 정말 아닙니다 하면 고등학교는 안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그 국책 사업들이 사실은 취지들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디테일에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이런 준비들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걱정할 부분들이고. 그 과거처럼 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학부모나 학생, 교사 이런 우리 교육계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하고 출발을 해야지 그냥 생각 있다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새해 각오랄까요? 교육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새해 거듭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연말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을사년에는 벽두부터 학교의 안전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 아이들이 등하교 안전, 급식실 안전,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통한 안전 등등 심지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까지 체크를 해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흔히 교육은 과거를 가르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가르칠 것도 이해할 것도 또 준비할 것도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도 올해 직면하게 될 많은 도전을 잘 극복하면서 한 가지 목표, 좋은 인재를 길러낸다는 교육 본연의 목표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